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캠피엘에서 다룰 주제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또 이제 캠피엘 프로그램이 이제 돌아가는데요. 9월에 일단은 9월 4일에 다음 주죠. 음, 그 캠피엘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 설명회를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좀 예비 창업 패키지의 경쟁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예창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6개월 남았나요? 네, 이렇게 요번 거나 아니면은 지난 거를 봤을 때 예비 창업 패키지의 경쟁률이 좀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이게 경쟁률이 사실 이게 오픈된 자료들은 없잖아요. 그쵸, 그쵸. 없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하거나 이제 발표 심사 같은 걸 할 때, 특히 서류 심사 같은 것들 보면은, 뭐 이제 대충, 이게 경쟁률이 몇 대 몇이겠구나 정도의 이제 그 감은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되게 높죠. 너무 높은데, 와, 진짜 보면은 뭐, 제 체감상으로는 제가 심사를 서울권역에서 했었을 때는 거의 뭐 한 최소 5대 1에서 10대 1은 넘는 느낌이 음, 와닿았어요. 서류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네. 좀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지방을 가게 되면 이제 지방은 확실히 좀 더, 낫다? 낫다라기보다는 그쵸. 이제 경쟁하는 애들, 그 경쟁하시는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선정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있죠. 예. 확실히 인구 쏠림 현상은 수도권은 창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태영님은 저기 어디서 했죠? 네. 저는 예비 입장을? 창업 패키지 이제 경기대에서 했고요. 그리고 경기대. 이번에 초기 창업 패키지는 서울 과기대에서 하고 과거기.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수도권을 서울에서부터 조금씩 벗어날수록 확실히 어느 정도 합격률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태용님은 사는 곳이 경기대 쪽이에요? 아니요, 저도 이제 경기대로 전략적 왜 선택에 어떻게? 예. 전략 어떤 이유로 전략적으로 선택하셨나요?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은 원래라면 뭐 그 서울에 있는 뭐 연세대학교나 아니면 뭐 서울과기대나 그 외에 이제 다른 대학교 중심으로 서울에서 원래 하려고 했었으나 생각을 했을 때 잘못하면 떨어지겠다. 음, 서울은 너무 경쟁률이 세겠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쪽으로 살짝 시선을 옮겼다가 그쪽에다가 전화를 해보니 이쪽은 이제 IT 쪽도 물론 받긴 한데 제조업 쪽을 더 많이 받는다. 그리고 의료 음. 쪽을 더 많이 본다라고 해서 강원도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으로 이제 경기대를 선택을 하게 됐죠. 그나마 가깝길래. 아, 아니 네. 거기 옆에 수원대는 그때 아니었나요? 수원대도 예창 있잖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있었을 텐데. 수원대랑 경기대 둘 다 있었거나 아니면 수원대는 그때 초창패만 했거나 그랬을 겁니다. 아, 음. 네. 지금 보니까 저 예비 창업 패키지 주간 기간 현황을 보면은 이제 23년도에 올해죠. 올해 보면은 이게 이제 보면 일반 분야가 있고 이제 특화 분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 분야는 전국적으로 총 25개 운영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화 분야는 보니까 두 개가 있네요. 특화 분야는 이제 소셜 벤처 관련해가지고 벤처기업협회, 서울에 있는 벤처기업회. 네. 벤처기업협회, 그리고 여성 스타트업을 위한 한국 여성 벤처협회, 이렇게 딱 두 개가 특화되어 있고, 이제 나머지 25개를 보면은 이제 뭐 카톨릭 관동대학교부터 해가지고 뭐 건국대, 경기대 쭉쭉 해서 총 25개인데 보니까 야 이게 경기권으로 보면은 한번 볼까요? 건국대, 경기대, 그다음에 광운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수원대, 연세대, 그다음에 인천도 포함하면 인천대, 인하대 이렇게 8개가
경기권이고, 네. 예, 수도권이고, 굳이 이제 우리 또 서울로 따지면은 서울은, 잠깐만요. 서울은 건국대, 동국대. 광운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연세대, 5개네. 야, 엄청 서울로 하면 엄청 치열하겠네요. 어, 근데 제가 예, 그 어제 뭐 광운대 좀 뭐 그 컨설팅 할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담당자 예창 담당자분은 아닌데 뭐 그때 이제 인력이 워낙 모자르니까 가서 음, 도와줬던 매니저분이 계셔가지고 슬쩍 물어봤어요. 그 예창 음, 어땠는지. 그랬더니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게 셌다고 해요. 어우, 그러니까, 왜냐하면 광운대가 이게 그 올해 처음 신설된 곳이거든요. 이게 음, 주간사가 전체적으로 줄었잖아요. 올해 네, 줄었는데 새로 신설된 곳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운대인데 음, 그러다 보니까는 문의 전화가 진짜 많이 왔고 프로그램이 어떤지 뭐 이런 거 보려고. 근데 경쟁률도 되게 높았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생각할 때는 내 집에서 가까운 데 가야 아, 되겠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우선될 수 있는데 사실은 집 가까운 건 중요하지 않지. 그쵸, 그쵸. 일단 선정되는 걸 중요하게 선정되는 게 생각하기 중요하죠. 때문에 뭐가 되든 이제 지방이든 어디든 이제 좀 빌 수 있는 데를 공략하는 게 제일 낫죠. 실제로 와, 저 아는 분은 이제 전북대인가 전남대인가로 네, 되셔서 제가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전라도에 이제 부를 때마다 갔었던 그런 사례가 그렇지. 있기는 한데 그게 실제로 몇 번이 나가요? 예상 대하면. 실제로 제가 예창하면서 경기대를 가본 적이 없고요. 딱 한 번, 그땐 코로나 때문에 한 번 이제 아, 단체 교육하러 갈 때 한 번 가고 안 갔었습니다. 그리고 음, 사실 예창 어느 기관에서 하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필수로 가야 하는 것만 간다고 치면은 2번 정도? 많아봤자 2번 정도 갈 겁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네, 선택적으로 가는 것들도 몇 개 있기 때문에 저는 음, 개인적으로 선택적으로 가는 것도 시간만 되신다 그러면 다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 도움되는 프로그램들이고 그런 거 이제 2번 정도, 3번 정도 참여하시면은 매니저님께서 이제 좋은 프로그램 있을 때마다 1순위로 먼저 추천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기대 예비 창업 패키지 진행하면서 선택적으로 가야 하는 선택적으로 갈 만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참여를 해갖고 매니저님께서 뭐 어떤 거 있을 때마다 대표님 혹시 이거는 안 하세요? 하면 네 바로 할게요 하면은 이제 이득 본 게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 무료로 기사가 나간다든가 아니면 음, 뭐 특허 관련돼서 조언을 구한다든가 세무 관련돼서 조언을 구한다든가 등등 이런 혜택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진짜 우리가 예창패가 전체 기간을 보면 한 4월 정도에 선정 작업들이 되고 이제 발표는 뭐 4월 말 정도나 아니면 5월 초 정도 되면은 이제 실제 이제 프로그램 협약하고 이제 실제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 시작하는 거를 보면은 거의 한 6, 7월 정도에는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2월이나 내년 1월까지 이제 총 한 7, 8개월 정도 진행을 하는데 근데 그때 보면은 일어나는 일들은 뭐 이제 전담 멘토 분들이 붙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최소 3시간 멘토링 하는 거 6회 정도 하고 그 외에 또 전문 멘토 분들이라고 해서 전문 분야에 있는 이제 각 멘토들을 창업자들이 또 검색해가지고 한 4회 정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집체 교육들이 있는데 뭐 이제 전담 멘토나 전문 멘토는 그냥 멘토랑 상의해서 온라인으로 해도 되거나 아무 데서나 만나도 되는데 이제 집체 교육은 이제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이제 태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관이 선정한 데에서 이제 만나야 되니까 이제 한 2, 3번 정도는 이제 한 6개월이나 7개월 사이에 한 번 1박 2일 정도나 아니면 당일치기로 가야 되는 일들이 있죠. 네, 근데 그 정도는 뭐 문제가 그죠. 없지. 그 정도는 가져야죠. 음. 5천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제가 그 수원대 그 심사를 한번 서류 평가를 했었고, 그 음, 과기대는 이제 출강을 했었는데 슬쩍 이제 물어봤었는데 둘 다 10대 1이 넘었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 서류 평가가 10대 1이 넘었고
그리고 그 이제 발표 평가는 뭐 주관사마다 비슷한가요? 그 내려오는 지침이 있죠. 뭐 2대 그 2대 1로 뽑는 것 같은데 2대수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추려내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고. 2배수 정도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뽑더라고요. 2배수에서 3배수 정도 뽑는데 그리고 이제 저도 딱 보면은 그 일단은 그 서울권에 있는 5개 음, 운영기관 이제 저는 과기대에서 서류 심사 이제 발표 심사 이렇게 좀 봐봤었는데 와 이게 서울대 아니, 그러니까 서울 과기대 같은 이런 이제 서울권역에 있는 팀들 심사할 때는 진짜 빡세죠. 진짜 음, 빡세죠. 왜냐면 일단 좋은 팀들이 많으니까 음. 아, 아 이게 그러겠네요, 되게 진짜. 우열을 가리기가 얘가 더 어, 좋나 얘가 더 좋나 이제 그 판단하기가 이제 되게 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이제 여러 번 있고 근데 음, 이제 지방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은 이제 확 눈에 띄어요. 예, 편차가 되게 확 심하구나. 보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는 심사할 때 그냥 바로바로 이게 착착 얘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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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바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근데 지방 있어서 같은 경우도 제 맞- 주변에 이제 예창 요번에 저거 넣었다가 떨어지신 분이 계신데 음, 그분 어디다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넣었대요. 근데 어, 강원도가 제가 알기로는 되게 빡세거든요. 왜냐면 음, 그 그쪽이 아마 원주나 이런 쪽이 그 화장품 공장 뭐 이런 아니면은 맞습니다. 예, 제주 그런 쪽. 공장들이 많아서 어, 그 의료기기 뭐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의공학. 의료기기 쪽, 네. 화장품이 아니라 의료기기인 것 같은데 화장품도 의료기기 쪽이 있습니다. 네. 많고 화장품도 있죠. 그리고 뭐 소셜 쪽 이런 쪽도 그쪽 강원도가 관심이 많기는 한데 음, 일단은 이 의료기기 위주로 뽑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리고 음, 생각보다 그게 되게 치열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음, 떨어지더라고요. 강원도 쪽은. 그래서 이 그렇구나. 오히려 이런 그 남쪽에 있는 그런 대학들이나 이런 쪽은 예창도 그러고 초창도 그러고 제가 봤을 때는 어, 이게 붙을 만한 건가 싶은 게 붙은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경우들이 그, 많지. 예. 저는 여기에 이제 의견을 하나 더 더하면요. 지역적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붙고 나서 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붙는 과정에서 신경 쓰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종종 저희 멘토님들께서 가끔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하고 싸우는 경우. 저는 아, 그 이제 와서 느끼는 건데요. 네. 정말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맞아요. 예창패 때 심사하셨던 분들, 수창패 때 심사했었던 분들, 농담이 아니라 요즘 뭐 어디 가서 인사하면, 그때 제가 예창패 심사했어요. 기억나세요? 저 이거, 기억나는데? 잘 지내셨어요? 잘하고 계셔요? 이러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맞아요. 얼마 전에도 또 어느 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갔더니, 음, 그, 벤처캐피탈 심사역이자 변리사 하시는 분께서, 그때 그분 아니세요? 그리고 이번에 또 어떤 채팅방에 초대가 돼서 들어갔는데, 네. 그때 그 예창패 때 그분 아니세요? 제가 심사했었는데 하시길래, 야, 이게 이게 아, 대부분 이제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교수나 아니면은 VC들, 특히 VC가 많이 가거든요. 그, 음, 그래서 그 제한 조건이 이제 뭐 이상한 심사도 워낙 많으니까 좀 이렇게 그렇게 음, 추려내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거의 VC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음, 프리에이나 이런 쪽 받았을 때는 무조건 한 명씩은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심사 면접, 그 뭐죠? 그 피칭할 때, Q&A 할 때 보통 싸우잖아요.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나에 어, 대해서 우리 기술을 뭐 알아?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면 소문 금방 퍼집니다. 이 바닥이 좁아가지고. 그치. 맞아요. 그- 그리고 그래서 뭐, 네. 예, 제가 아는 어떤 여성 창업자분은 뭐 심사하러 갔더니 심사위원이 그 진짜 아니 그 집에서 애 좀 보고 그 가정생활 하지 왜 이 창업을 하냐 뭐 이런 투로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고 미쳤군요. 예, 미친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골 이상한 때리는 사람도 많아요. 심사위원도 많아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발표 때 어떤 걸 신경 써야 되고 사업계획서 때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되고 예시 같은 것들은 이제 저희 캠피엘 수강생분들에게만 제공을 그러니까 하는 점 그럼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그 아이템 선정부터가 이제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부터는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예, 어떤 아이템을 갖고 할 거냐부터가 이제 사실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맞아요. 예. 어느 정도 뭐 준비가 돼 있으면은 닥쳐서 좀 해도 되긴 하는데 나 아이디어밖에 없다 이러면은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준비해도 실은 그렇게 빠듯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미 어느 정도 돼 있다 해도 일단 아이템을 제대로 선정했는지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쵸. 재점검해야지. 그게 제대로인지 아닌지는 좀 평가를 받아봐야죠, 다른 사람한테. 예, 참 웃겨요. 진짜 이 심사라는 게, 참 쉽지 않죠. 예. 근데 이제 태웅님 같은 경우는 예창 그 주간 기관을 그때 이제 경기대로 이제 선택할 때 다른데 어디랑 좀 비교하다가 경기도로 했는지 이제 약간 비교할 때 나 지금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여기로 가야 되겠다라는 비교 항목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완벽하게 눈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치 싸움을 어떤 식으로 좀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뭐 한마디를 요약하자면요, 이제 음. 보통 뭐 요즘 말로 뇌내망상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머릿속에서 이제 그냥 치열한 상상으로 네. 내가 만약에 그 연세대 나온 서울대 나온 고려대 나온 혹은 삼성전자 다니던 현대자동차 다니던 사람이야 어디다가 넣을까를 일단 음. 1순위로 생각을 해서 거기를 제외했고요. 거기가 어, 이제 서울, 아, 거기가 일단 서울이었고요. 맞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내가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좀 돈 좀 벌었어. 아니면 이미 좀 데이터가 쌓였어. 그럼 어디로 갈까? 라고 했을 때 수도권 바로 인근 혹은 이제 그 특성화 지역들도 다 체크했습니다.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 특화된 분야가 뭐 무슨 특화 분야가 아니더라도 나와 있거든요. 그 그쵸. 각 맞다. 그거 기관에 중요하다. 대한 내 설명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요거 위주로 봐. 음. 그러니까 이쪽으로 신청해.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곳들은 또 다 뺐습니다. 그래서 남은 곳들 중에 한 곳이 경기대였고 거리도 나름 가깝다고 판단해서 경기대로 갔습니다. 음. 그러면 특화 분야를 좀 더 소개해야 되겠네. 그 주간 기간별로 어디가 좀 더 특화하는지.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 팀피엘 수강생이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너무 네. 야박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예전에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는 그런 특화 분야가 아예 이제 나와 있지 않았어요? 나와 있었는데, 그게 통합됐죠. 통합돼서, 맞아. 그런 게 이제 사라져서 예전에 이제 바이오, 뭐 아니면은 ICT,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과기대 같은 경우는 그린 경제 이 위주로 뽑았었고, 요런 게 음, 있었는데, 요번에는 그 여성이랑 소셜벤처 빼놓고는 그게 다 없어졌어요. 맞아.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향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2022년도 거를 봐야겠네요. 성향은 그게 이제 그 주관사에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주관사 자체별로 아니면 지역의 어떤 특성상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강원도 같은 경우 그런 위주로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나저나 이제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예산 줄인다라고 지금 막 아, 맞아, 맞아요. 네, 줄인다고. 공공연하게 이제 이미 이제 기사화되고 있어가지고 예창도 이게 예산이 얼마나 줄을지가 좀 퀘스천이긴 하네요, 진짜. 그게 이제 최대 관건이죠. 요번에도 줄었잖아요. 요번에 줄었고,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부처마다 다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줄면서도 좀 신기한 게 저도 이제 예창이 좀 줄었잖아요, 네. 올해도. 근데 또 창업 중심 대학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또 이제 그것도 또 이렇게 아, 그쵸. 창업 중심대. 운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업자 입장에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 떨어지면 뭐 또 창업 중심 대학 한번 더 지원해 보던가 뭐 이렇게 가는 그렇게 경우들이 또 원래 있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올해 같은 날 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겹쳤어. 그래가지고 원래 전략을 예창 떨어지면은 창업 중심대학 간다. 이게 이제 뭐 네. 패자부활전이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맞아요. 하려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걸로 되지 않았어요, 올해는? 그래도 신청은 둘 아마 다 할 수 있어서 아, 본능적으로 신청은 둘 다 할 가는 수 있었죠. 네. 신청 네네네. 불가할 수 있어요. 근데 창중대가 오히려 더 경쟁률이 엄청 치열해서
아, 거기는 몇 개 안 되니까 네, 치열하죠. 그 네. 예창패나 초창패 넣는 분들이 창업중심대학은 무조건 넣어갖고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죠. 창업중심대학이 작년에 한양대였고 올해 어디였죠? 서울이 창업 한양대고 중심대학이 제가 저기 경상대학교에서 가서 심사한 적이 있었어요. 경상대. 올해. 경기도권에서는 아마 수원대인가? 아니, 성균관대인가? 올해 수도권이 세 곳인가 두 곳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네, 성균관대일 거예요. 성균관대에 그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음, 제가 근데 뭐 듣기로 이번에 예창 경기대가 떨어졌는데 창업중심대가 네? 성균관대 돼가지고 다시 경기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어, 경기대 이번에 예비창업 패키지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주관사에서 거기도 이제 패자부활한 거죠. 어, 근데 어쨌든 그 창업중심대학이라는 옵션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네. 그것도 그거 보니까는 그 예창, 초창 거기까지 그 도약까지 다 하는 건가요? 창업중심대학이 세 개 다 똑같은 거를 프로그램을 세 개를 돌리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제 창업 중심대학 같은 경우는 1년에 그 연간 76.5억 원 정도를 이제 기관에 지원을 해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야, 성균관대가 올해 선정됐었네. 보니까 성균관대. 그죠? 예. 그다음에 경남도는 이제 경상대 포함해서 한 네 군데가 음, 선정이 된 것 같고. 아무튼 이게 약간 이제 주관 기관을 명시한 데가 나도 좀 더 찾아봐야 되겠네. 창업 중심대. 작년에는 한양대가 그 창업중심대학이었는데 음, 그때 거기 매니저분이 또 이렇게 어떻게 알아가지고 얘기를 네, 들었었거든요. 나중에 네, 그 네. 서류 지원이 거의 100대 1이 넘었대요. 야, 그때 이제 패자부활전이었기 때문에 네. 예창패 떨어지는 사람들이 다 신청한 거예요. 거기다. 대단하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정부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거냐 이게 네. 이제 가장 핵심인데 작년의 기조를 보면은 이 음, 소상공인 쪽을 늘리고 그 스타트업 쪽을 줄이더라고요. 그 음, 소상공인 쪽은 더 늘었어요. 제가 소상공인 쪽도 활동을 뭐 멘토링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네. 거기는 지금 일이 너무 많아요. 거기 예산이 확 어, 늘어가지고 어, 그 뭐 소상공인 그 뭐죠? 소상공인 관련된 청창사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어, 프로그램이 그 지원 사업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저 찾았어요. 창업 중심대학이 총 둘레, 여섯, 여덟, 아홉 개네요. 수도권이 어, 한양대랑 성균관대, 음, 서초권이 호소대랑 한남대, 어, 동남권이 부산대랑 경상국립대, 그리고 호남권이 전북대, 강원권은 강원대, 예경권은 대구대. 음, 이게 그리고 아마 그 창업 중심대학이랑 예비 창업 패키지랑 주관 기관이 동시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대학교들도 그 예창 주관기관과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 그때 그 서로 선정 받을 때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서로 음. 경쟁률을 봐가면서. 야, 창업 중심대학이 훨씬 좋죠. 왜냐면은 예창 초창에 대한 금액을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운영 비용이 대학 훨씬 크니까 입장에서는 주관사 좋은 거지. 입장에서. 네. 예. 아무튼 이제 소상공인들 지원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또 이것도 또 아쉽긴 하네. 그러니까요. 그쪽이 그 꽤 많이 늘어나서 네. 뭐 줄어든 사업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음, 컨설턴트가 20명이었는데 지금 네. 뭐 100명 넘게 뽑았어요. 어, 이렇게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지금 컨설팅 건이 엄청 많아요. 거의 와. 어, 소상공인들. 글쎄, 또 지금 소상공인들 어려우니까 이제 많이 더 도움 주긴 해야죠, 진짜. 그러니까 이번 정권의 골자가 그런 건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골목 음, 상권 살리자. 뭐 음, 지역, 지방 이쪽 좀 살리자. 뭐 이런 쪽이어서 음, 음, 지방에서 스타트업 하기보다는 그 지역 로컬 예전에 이렇게 로컬 크리에이터처럼 네네네. 그런 거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는 그런 정책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구나. 그게 어, 예,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램덕이 걸리면 또 음, 아닐 수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때 내년은 좀 이제 내년에도 정권이 계속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제 사실 우리가 이런 데서 정치 얘기하다가 큰일 날 수도 네네네. 있으니까. 아, 그런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저 정치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쨌든 예산이 저희 어떻게 나올 나중에 것인가 송 대표님 궁금하니까. 그 소상공인 분들 많이 소개시켜 주십시오. 네. 아, 그러네. 예. 아, 송 대표님, 그 왜 지금 요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그거 계속 시업으로 저희 이제 그거 아,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네, 오케이. 지금 알겠- 한 40명 정도 소상공인 사장님들 만난 걸로 알고 20명 음, 정도 뭐 세팅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거기도 아, 송 올해 대표님은 준비해봐야겠네. 차라리 소상공인 지원 사업 쪽으로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쪽 그치. 쪽에서. 거기서 뭐 연계해서 할 만한 거 있어. 그래서 지금 뭐 일단 사업 계획서 조금 수정하면서 막 준비 음,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오, 채찍질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오, 그렇구나. 아무튼, 이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어디에 지원을 할 거냐라는 거를 고민을 하면서 예창패와 또 창업중심대학이라는 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음, 이제 가야 되는 이 변수에서 아무튼 조만간 9월에 열리는 설명회에서 한번 이런 것도 같이 얘기로 또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네. 네네. 저희 9월 4일에 그 오후 7시부터 1시간 반 정도 음, 신촌에서 세미나를 가질 거고요. 음, 어, 저희가 이벤터스에서 열어놓을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댓글과 설명란에다가 음,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청해 주시면,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또 같이 얼굴 뵙고 이야기 나누는 걸로 그러시죠. 하시죠.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예창패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목요일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네, 그래요. 네, 오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